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아우디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발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그 아우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BI 매트릭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아우디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땠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히스토리부터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대에는 저 광양 제철소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철소에 있으면서 공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IT 인생이 사실은 시작이 됐고 지금 30년이 됐는데, 그 간에 걸쳐서 그 UI를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그 메인프레임 시대였어요. 뭐 컴파일도 천공기 뚫어서 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게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너무 메인프레임 값이 비싸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클라이언트 서버를 통해서 좀 비용을 절감해 보자. 그런데 이제 뭐 DLL, 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PC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깔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중앙 서버형으로 다시 바꾸게 된 게 유닉스 기반의 웹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 비용을 많은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IT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엑셀을 만나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엑셀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한 로우코드, 노코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까지 제가 포스코라는 데를 다니다가 2005년도에 이제 BI 매트릭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매트릭스, 캔버스, 메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BI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고요. 2011년도부터 이제 빅데이터 AI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AI 엔진들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 최근에는 2017년도부터는 로봇 프로그래밍을 좀 하자. 그래서 EPA, 아우디 방법론까지를 통해서 콜라보레이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BI, CI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품으로 만들었고 소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BI가 그 소스 코드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뭐 로우코드, 노코드가 유행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한 20여 년 전 이상부터 로우코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역삼동에 있는 GS타워에서 신제품 발표할 때 그 코딩 없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 그 제조업에도 가보면 그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협동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다. 협동 로봇 삼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DB봇, UI봇, 프로세스봇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협업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초급 기술자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든가, 주 52시간을 대응하면서도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표준화된 방법론을 통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공수가 적게 든다든가, 생산성이 빨라지고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뭐 그리고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저희 이제 뉴스레터나 각종 매거진들을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 로봇 시스템 구축한다를 많이 홍보하고 선전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바꿨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죠. 무슨 로봇이 코딩하냐, 무슨 로봇이 시스템을 구축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글로벌에서 로우 코드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니까 한 5년 전 이상부터 그 로우 코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개념의 소프트웨어 로봇 대신에 로우 코드로 바꿔놨더니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로우 코드라고 이름을, 소프트웨어 로봇을 로우 코드로 바꾸기로 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트너에서도 계속 이 컴플레이저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22년을 선도할 12대 트렌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로우코드, 노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해야 될 시스템들은 많이 사이버 세상이 돼가면서 개발해야 될 거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니 이 로우코드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시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우코드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럼 뭐냐? SQL 코딩 몰라도 되고 자바 프로그래밍 몰라도 업무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로우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로우코드 플랫폼에 왜 출연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로우코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새로운 개발 방법론,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로우코드를 어떻게 프론트엔드 UI 쪽에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런 거하고 방법론이 되게 획기적인데 그런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로우코드가 왜 출연하게 됐는가는 좀 전에 그 마이닝 학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자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SI 개발자들,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AI나 블록체인이나 그 메타버스나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간단하게 만들었던, 간단하진 않았죠. 업무 시스템을 개발했던 그런 영역에 한해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우코드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자바 개발자를 양성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죠? 정부에서도 지금 100만 명 양성운동, 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양성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보다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로우코드고, 또 그렇게 이제 그 보통 시스템에 보면 프론트엔드 영역과 백엔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는 PLSQL이나 인터페이스 모듈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백엔드 영역이 있고요. 프론트엔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대부분의 한 70%는 프론트엔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다 커버해주는 솔루션들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뭘로 개발하냐? 자바 JSP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BI 올랩 분야, 대시보드 분야, 레포팅 툴 분야, UI UX 분야 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역에 하나. 레포팅은 레포팅, 대시보드는 대시보드, UI UX는 UI UX.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바 JSP로 해서 그 스프링이나 아이바티스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아우디 플랫폼은 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캐시트리라는 게 있어서 그동안 많이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 시기상조였다. 또 LG CNS나 SK CNC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에도 좋은 제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케이스툴은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자바 소스를 제너레이팅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솔루션이었는데, 그거에 제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 현실 세계를 IT 세계로 매핑을 모델링을 통해서 매핑을 하려다 보니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모델링을 하는데 그 복잡도 때문에 배우기가 어려서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두 번째 가장 크리티컬한 미스는 뭐였냐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생성해 주도록 한 거였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그 소스 코드가 마음에 안 들면 고쳐서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순간 이 모델링과 다 그 커넥션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회복해 주면 좋은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 비슷한 프로그램 찾아서 조금 수정해서 쓰는 형태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개발의 어떤 과정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직관적이지 않고 어려워서 이제 잘 안 됐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었고 복잡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관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나타난 게 UI UX 툴입니다. 그래서 UI UX 툴은 우리 비주얼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백그라운드에 보면 이런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DBSQL이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소스를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테스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스 코드 생성 안 하고 어떡하냐? BI는 옛날부터 소스 코드 없이 돌아갔습니다. 소스 코드 없이. 그래서 로우 코드가 출현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SQL이나 자바 코딩을 잘 모르고 2, 3주만 교육받아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로우 코드 솔루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로우 코드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 글로벌을 많이 찾아봤더니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IT 공룡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가트너나 이런 데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50% 이상이 다 로우 코드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도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 IT 대기업 한 20개 기업이 다 가지고 있고, 중소중견까지 합치면 한 200개의 로우 코드 솔루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가 로우 코드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 그런 이렇게 많은 외산 솔루션과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지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를 보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BI 올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20년도 넘은 기술입니다. 피버팅, 드릴링, 소팅, 필터링, 그룹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만 하면 유저가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좀 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요런 그 비정형 분석 또는 동적 분석 이런 것들을 해왔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활동을 했던 게 BI 원래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시보드 시각화 분야입니다. 좀 이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업무 시스템 개발하더라도 임원분들이나 이런 의사결정권자들은 좀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인사이트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화면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인쇄를 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페이퍼하우스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또 레포팅 툴을 도입을 해야 돼요. 아까 같이 시각화 툴 도입해야 되고, BI 원랩 툴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업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DB에서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한 내용을 또 DB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UI UX라고 하는데 이런 툴이 한 20년 가까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회 수정 삭제 등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현업에서 뭐 하고 있냐면 엑셀 꺼내놓고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전산실에 달라오고 이메일로 달라오고 어디 인터넷 웹 스크래핑 해가지고 크롤링해서 데이터 가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만들고 이런 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자동화하려고 요즘 RPA라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데 RPA도 유지 관리가 너무 어려워갖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EPA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다 같이 이 5가지를 다 탑재를 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사용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하는 게 아우디 플랫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우코드 솔루션들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95% 이상이 다 어디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스마트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솔루션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BI매트릭스의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부터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글로벌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용 앱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솔루션들은 정말 많지만 이거를 B2B 시스템에 쓰일 수 있는 업무 시스템 만드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하여튼 저희는 이제 그런 업무 시스템, 기업의 업무 시스템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다가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인터넷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 있는 구축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0% 정도가 프론트엔드 UI 영역에 이제 해당이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요 아우디 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는 MVC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로봇화 해가지고 저희가 화면을 어떤 설계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벤트 처리하거나 어떤 플로우 처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MVC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UI봇, DB봇, 프로세스봇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컬래버레이션 인텔리전스, 우리 소프트웨어 로봇과 협동을 할 수 있는, 협업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저희 솔루션에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 DB봇은 뭐 하는 거고 UI봇은 뭐 하는 거고 프로세스봇은 뭐 하는 것이냐 보면 DB봇은 DB와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가져오거나 인서트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을 하거나 그런 기술을 응용한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면 뭐합니까? 자기가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대로 정확하게 꽂아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꽂아줄 수 있는 거냐?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스프레드시트 엑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엑셀의 기능들과 저희 AI 엔진들을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PA라고 해서 워크플로우 기반의 이제 RPA처럼 그 워크플로우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RPA 엔진을 갖다 이 제품에 녹여 넣습니다. 요즘 UiPath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썼던 파운데이션, 워크플로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도 다 자동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셀렉트라는 이런 복잡한 것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BI 기술의 20몇 년 녹아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DB 테이블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같이 엮여 있어도 최적화된 SQL을 뽑아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 회사에서 특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서트 업데이트는 한두 개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치고 인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이었고 그런 기술을 같이 탑재를 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파생공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소스 로징을 일일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첫 번째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엔드 오브 레코드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 로직을 다 반영해서 알람이
반영해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채워주는, 자동으로 채워가는. 보통 프로그램이 어떠냐면 프로그램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로직을 프로그램 속에다 넣어서 아웃풋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그램 로직에 해당되는 기준을 화면에 디파인을 하게 되면 엔진이 알아서 그 디파인된 기준에서 데이터를 알아서 꽂아줍니다. 그래서 엔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프로그램 로직을 업무 로직을 프로그램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그걸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업무 기준을 화면에다 디파인함으로써 알아서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를 디자인해서 로직을 결제를 태워야 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이런 프로세스를 태워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드를 없앴잖아요. 코딩을 없앴고 두 번째는 분석 설계를 없앴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분석 설계를 없앴다. 세 번째는 매뉴얼을 없앴습니다. 왜냐? 모든 좀 복잡한 기기들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잡한 기기가 매뉴얼이 없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매뉴얼 보고 쓰십니까? 아니죠. 이 안에 기계가 한두 개 들어있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고 다 여러분들이 쓰세요. 그럼 왜 쓰냐? 그만큼 직관적이고 쉽게 유저하고 인터랙티브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툴도 매뉴얼 없이 쓸 수 있는 진짜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면은 우리 저희 BDN이라고 해서 디벨로퍼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쓰고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없애고 코드 없애고 그 다음에 분석 설계 없애는 걸 어떻게 하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워터폴 방법론이라고 해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사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이 PPDM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애자일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 저희가 만든 게 이제 PPDM이라고 해서 분석 설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현업이 가지고 있는 엑셀을 화면 레이아웃, 폰트, 컬러, 크기, 위치, 차트, 데이터 수식 이런 기준까지도 자동이 아니죠. 현업이 디파인을 해주면 이거를 웹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DB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주고 이벤트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잠깐 디파인하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이 동영상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화면을 만드는데 현업한테 엑셀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냐면 간단한 업무 로직하고 또는 차트하고 데이터 표하고 이런 것들이 그려진 엑셀 파일을 이제 받게 될 텐데요. 그 받은 파일을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려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디자이너에 바로 뜨게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현업이 할 줄 아세요. 그래서 현업이 준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없앤 다음에 DB에서 데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뿌려준 데이터를 다시 차트하고 자동으로 연동되게 만들고 연동되게 만든 그거를 이제 SQL을 자동으로 저장하게 하고 이걸 DB와 연동시켜서 화면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마 좀 축약해서 실제로는 한 1, 20분 걸리는 건데 한 2, 3분 정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DB 연결하고 또 수식 검증해서 엑셀 수식끼리 데이터 연동해서 아까 DB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 보셨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아웃풋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사례 한 1, 2분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재부에 올해
차세대 예산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을 3월 달에 오픈을 했고, 인터넷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특히 비하이메트릭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그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수출한 사례, 그 다음에 LG 그룹의 이제 손익추전 시뮬레이션, 부산은행의 임원 대시보드 시스템, 그 다음에 그 한진정부의 비용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GS그룹의 경영기획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구축해서 1년에 저희가 한 7, 80군데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 로우코드 솔루션으로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다 됐나요? 데모 화면 혹시 잠깐 한 1, 2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래 대시보드 같은 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밑에. 예. 이런 대시보드를 아까 그 아우디 플랫폼으로 만든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면 이런 대시보드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차트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클릭. 다음 페이지. 다른 거 열어보세요. 원래 아무 단말에서나 해도 아주 잘 되는데 오늘 뭐 약간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엑셀로 만든 장표 하나 열어보시겠어요? 엑셀로 만든. 이런 거를 레포팅 툴로 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분석 화면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엑셀로 만든 이런 장표들을 우리가 자바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엑셀로 만든 것이 그대로 DB하고 연결이 돼서 완전한 HTML5로 연동이 돼서 자바하고 HTML5로 자동 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자바 몰라도 아까 잠깐 보셨지만 SQL 몰라도 되고 자바 몰라도 이런 화면들이나 UI들, 대시보드를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부스에 가서 있을 테니까 그쪽 와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